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2024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건보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오래 기다리시던 기업이다 보니까 시작 전부터 첨삭이 진행되냐라는 문의가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저 역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건보 첨삭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진행을 하게 되면 저는 돈을 벌게 돼서 좋기는 하지만 이제 면접 합격하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갖고 왔을 때 2024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보자면 물론 대체적으로 자기소개서가 가독성 좋게 작성이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재가 이런 소재가 합격을 할 수 있나? 라고 싶은 소재들을 갖고 붙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정말 자기소개서가 좀 두서없이 가독성 없이 작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붙으셔서 보니까 경력이 정말 기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자기소개서 첨삭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차라리 주변에 잘 읽히는지 많이 봐달라고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건보용 첨삭은 따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건보용 문항부터 제가 먼저 만능자소서 과정을 통해 첨삭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건보용 첨삭은 없습니다. 만약에 만능자소서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만능 과정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재 발급법이 담긴 교재 댓글에서 구매 가능하시고요. 먼저 경력 경험 기술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기소개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조식으로 눈에 들어오게 작성하세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1. 땡땡 인턴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한 일 뭐뭐뭐 성과 뭐뭐뭐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정리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직무기술서 이번에 행정직하고 요양직 있는데 직무기술서를 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턴에서 하는 경험을 쓰실 때에도 직무와 관련된 일부터 순차적으로 작성하시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쭉 작성하신 뒤에 이게 내가 입사 후에 건보에서 하게 될 일과 비슷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직무가 하는 일과 행정직, 요양직이 하는 일과 최대한 비슷한 일부터 우선적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해봐주세요. 이 경력기술서부터 가독성이 좋아야 자기소개서가 수월하게 읽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눈에 보이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체적으로 합격하신 분들, 스펙이 조금 적으신데도 붙으신 분, 스펙이 좋은데 붙으신 분, 중간인데 붙으신 분 모두 살펴보면 항상 가독성이 좋아요. 문장이 지나치게 길지 않고 정말 초등학생이 읽어도 읽힐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문장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이게 한 번에 제대로 읽히는가, 이해가 되는가를 물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재가 정말 중요한데 최대한 행정직, 요양직이 하는 일과 비슷한 소재를 찾아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나중에 이제 저한테 면접 수업으로 오셔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건 행정직이 하는 일이 아닌데 이건 요양직이 하는 일이 아닌데 요양직은 어르신을 보는데 너무 소아 중심으로만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한 소재를 많이 찾아서 넣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두 갈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서 제가 이번에 예시를 들어드릴 때도 두 갈씩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을 같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너무 딥하게 분석하지 마세요. 사실 건보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패착을 찾자면 문항이 복잡하고 질문이 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깊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꼭 필요해. 이건 일도 같아. 이건 좀 벗어나는 것 같아. 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전혀 문장과 맞지 않는 질문과 맞지 않는 내용이 오히려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복붙하게 쉽게 자기소개서를 풀어드릴 거예요. 딥한 분석이 오히려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대로 이거는 갈등 소재를 갖다 쓰면 되겠다. 이건 윤리 소재를 갖다 쓰면 되겠다 정도로만 보셔도 사실 그래도 다들 붙으시거든요. 매번 건보 자소서 시즌마다 이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그 말은 틀렸네 라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이제 면접까지 가신 분들 보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있는 소재 갖다 쓰신 분들이 잘 합격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딥하게 봐서 괜히 자기소개서를 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보이는 대로만 보고 분석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구성원과 함께 과업을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서
구성원과 원활하게 과업을 진행하기 위해 본인이 취한 행동과 상대방의 반응을 포함하여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갈등 소재 갖다 쓰시면 돼요. 근데 갈등 소재에 상대방을 조금 고집쟁이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했어만 추가해주시면은 자기소개서 바로 완료가 됩니다. 자, 질문이 길다고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간단하게 이거 갈등 질문이네. 이렇게 본인의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과 갈등을 너 어떻게 잘 해결했니? 즉, 너는 상대방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뒤로 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니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관보의 모든 문항은 상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액션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 그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했니? 어떻게 능동적으로 노력했니? 어떻게 MZ처럼 뒤로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서서 노력했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 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이 하신 행동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무와 가장 적합하고 직무와 가장 비슷한 경험을 한 조직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야 그거 내가 해봐서 알아. 혹은 야 그거 원칙 되게 귀찮아. 혹은 야 그거 이렇게 해 업무가 편해 라고 하면서 좀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자라고 좀 반대 의견을 표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바로 갈등 해소 방식과 같아요. 벤치마킹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뭐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같이 해주고 어려워하는 부분 내가 대신 해주면서 상대가 야 이거 이래서 안 돼 라고 고집 피웠던 이유를 여러분이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가 처음에는 뭐라고 했지만 참여했다, 미안해하면서 같이 했다, 도움을 줬다라는 내용 이런 반응을 보였다까지만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만 분들은 갈등 소재에서 상대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이러한 반응을 표현했어요만 추가해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500자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얘네 채우면 1000바이트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직 지원자분들은 뭐 어플 제작 관련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공단 인턴에서 동기들끼리 업무할 때 혹은 팀플이나 공모전 활동할 때 하는 내용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양직 지원자분들은 뭐 타부서가 지금 병동 이렇게 돌아다 가야 되는데 타부서가 자기네 편에만 생각해서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해서 내가 해결했다던가 아니면 업무 편의 관련해서 누가 이렇게 하자고 주장을 했다던가 위생이나 낙상사고나 QI 활동들을 하면서 상대가 강하게 주장한 걸 해결했던 경험들을 찾아봐 주시면 되는데요. 뭐 업무 편의상 혹은 원칙을 어기는 게 편해서 등의 이유로 상대가 고집을 피웠다라고 하면 상대를 적당히 나쁘게 만들면서 나를 적당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상대방의 의견, 상대방을 설득해 만족 등의 고객 만족 등의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목표를 위해서 우리 팀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은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의견을 좀 주장했으나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순서 바꾸셔도 돼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했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넣으면 좋은 건 물론 상대의 의견도 좋지만 이해하는 척 한번 해주시고 이러하지만 어떻게 해야 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상대방 설득하고 우리 조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반응을 보였고 우리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어요. 입사 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위에서 보여드린 얘네로 하셔도 되지만 제가 커뮤니티 공지 드릴 때도 말씀드렸죠. 최대한 복붙하게 쉽게 해드리겠다고. 2023년도 하반기 1번 문항이 고객 니즈 만족시킨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고객 니즈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의견 차가 생겼고 그걸 해결했다 하는 경험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 드리는 행정직, 요양직 예시 모두 23년도 하반기 소재에서 변경한 소재들입니다. 첫 번째 요양직 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 의료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 모두 알지만 그냥 흐름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근무 당시에 안전사고를 이유로 회복 매뉴얼 제작을 반대하던 동료를 설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고령원자의 재활치료를 전담하면서 회복이 더딘 환자를 주로 접해봤대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일상 속에 좀 운동교육이 되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팀원이 그렇게 하면 안전사고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업무 늘어나 하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주장하는 사람,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죠. 물론 나도 그 의견에 공감은 했으나 그거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제가 권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능동적 자세죠. 그래서 첫째, 가정재활 방법을 담은 유의사항을 기록해서 그래서 안전사고 걱정했어. 내가 안전유의사항 기록한 매뉴얼 제공할게. 둘째, 다른 치료사의 의견을 듣고 협업도 끌어냈고 셋째, 동료들의 업무를 부담을 덜어준 결과 회복 속도도 빨라졌고 동료가 해결 방법이 있었네 라며 동료들의 참여도 끌어낼 수 있었대요.
이처럼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처럼 반대파가 우려하는 바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본론에 포함이 되면 좋고요. 입사 후에 얘도 사실 입사 후에 여러분이 요양직이 되시게 되면 어르신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알려드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실제 하게 되는 업무와 비슷한 업무일 경우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고객의 동선과 불편을 최소화하다. 소제목 있는 버전입니다. 자발적으로 지역과 협업해서 부정적인 팀원의 참여를 끌어냈던 경험이 있대요. 성과 요기 두 갈씩에 꼭 굳이 안 써주셔도 돼요. 당시 이렇게 하면서 이사 준비로 바쁜 고객을 주로 접했는데 입점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부 동료는 매장 혼잡도만 높아진다면서 이를 반대했습니다. 좀 강하게 고집쟁이처럼 보이고 싶으면 여기에 강하게, 거세게 이런 표현만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료의 우려를 해소하고 만족을 실천하고 싶어서 첫째, 이렇게 해서 동료가 입점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둘째, 동료들에게 공유하였고 셋째, 네가 걱정하는 지점 혼잡도의 문제를 해결해서 도와준 결과 초반에는 좀 불편해하던 동기도 실적과 고객의 변화를 보고 추가 입점을 시도할 정도로 변화가 발생했어. 그래서 매출 1위도 달성할 수 있었어 라고 정리를 하면 돼요. 공기업 소재가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사기업스러운 소재인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소재가 좀 덜 겹쳤으면 하는 바람에 일부러 사기업스러운 소재를 갖고 왔고요. 여러분이 웬만하면 공공기관 인턴이나 아니면 팀플 공모전에서 했던 경험을 찾는 게 행정직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스스로 생각할 때 본인의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경험에 대해서 상황과 행동,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포함하래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딱 보면 윤리 묻는 질문이거든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은 뭐냐면 내가 야, 너 원칙 어겨 윤리 위반해라는 유혹이 있었는데도 나는 왜?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윤리를 지켰어. 나는 청렴을 지켰어 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도 하반기 2번 문항에 나왔던 소재를 사실 그대로 복붙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이 질문 의도가 걱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의도에 맞춰서 예시를 제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 윤리 혹은 청렴을 따랐던 경험을 찾아가 주시면 되고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을 버리며 따라오는 편의나 효율 등이 굉장히 컸고 그게 굉장히 유혹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칙을 따랐어. 왜? 나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러한 이유로 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라는 거 보여주시면 되고요. 우리 회원반분들 윤리일자 그대로 사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내가 왜 이거를 따랐는지에 대한 이유만 조금 추가해주시면 첨바이트 금방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직 지원자분들 사무 업무 경험이나 편하게 업무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윤리를 선택했던 경험, 청렴을 택했던 경험, 그리고 요양직 지원자분들 위생이나 재고관리, 치료 접수 및 행정 절차 이렇게 할 때 나는 편의를 따를 수 있었지만 환자의 안전 혹은 병원의 환경 이런 원칙들을 먼저 고려한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되고 공통적으로 정보 보안이나 간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던 사례를 소재로 작성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떤 유혹을 이겨내고 도덕 원칙 등을 지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성과 굳이 안 써도 돼요. 당시 어떠한 목표가 있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원칙 윤리에는 이런 번거로움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명은 이렇게 유혹을 따랐어요. 혹은 이런 유혹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첫째, 둘째, 셋째 노력을 했더니 효율과 원칙을 동시에 잡을 수 있었네요 하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신을 지켜 전체의 만족을 만들다. 이거 행정직 관련된 소재예요. 소상공인 결제 앱 제작 당시 편법의 유혹 속에서 프로젝트 윤리를 준수해서 앱 개발을 성공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렇게 했지만 이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기엔 좀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일부 동료는 설문조사 결과를 임의로 조작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 앱 제작의 앱 제작이 유효도를 저하시킬 뿐더러 잘못 나왔네요. 앱 제작의 유효도를 저하시킬 뿐더러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적합한 소재는 왜냐면 소상공인 윤리에 어긋난다라는 자체가 소재로 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원래 제대로 쓰일 거면은 제가 조금 표절이나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려고 일부러 이런 걸로 갖고 왔는데 사실 여러분이 좀 적합하게 할 거면은 지역사회 헌신과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지역사회에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유혹이 나왔지만 나는 지역민들을 위해야 한다는 나의 도덕적 그 생각이 굉장히 높아서
그걸 지키지 않았어가 돼야 조금 더 윤리와 도덕에 부합한 문제가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앱 제작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소재 적합도가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일부러 여러분의 흐름 파악하시라고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뭐 지역민을 위해서 혹은 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도 윤리에 납득이 되는 내용들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제가 권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 어떻게 움직였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어떻게 노력했고 둘째 어떻게 노력했고 셋째 어떻게 노력한 결과 소상공인의 편의도 소상공인이 잘 이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끌어냈어요. 여러분 버전으로 한다면 지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요양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제기간 근무 당시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소신을 지켜 신뢰를 지켜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당번 직원은 이렇게 해야 했더니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죠, 원칙에. 이로 인해 미리 사진을 찍어준다면 퇴근을 앞당길 수 있는 유혹도 있었어요. 나는 이런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나의 높은 도덕적 잣대 때문에 원칙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안을 지키는 사전점검 제도를 제안해서 가장 먼저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결과 우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소재는 어느 직렬이 써도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권보는 가독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형으로 쓰기보다는 위에 보여드린 것처럼 첫째, 둘째, 셋째 가장 먼저 더불어 나아가 이런 식으로 N단계형으로 쓰는 걸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 문항 볼게요. 새롭게 접하게 된 상황이나 변화에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잘 적응했던 경험에 대해서 다각적 접근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과 본인이 했던 노력을 질문 너무 복잡하죠. 저도 처음에 이게 너무 복잡하다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딥하게 보지 말고 질문 자체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 친구의 조직 적응성과 상황 변화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친구가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조직에 변화가 생겼을 때 당황하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될 때까지 시도를 할 만한 적극적인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소재 작성한 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급작스럽게 상황이 변화가 됐다. 급작스럽게 업무를 맡게 되었다. 급작스럽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있을 텐데 우리 회원분들은 이 세 개 중에서 그 내용이 담겨진 내용을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새로 작성하시는 분들 직무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 중에 제일 중요한 직무적합도 높여야 되니까 변화가 발생했던 경험을 생각해 봐주세요.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 갑자기 병상이 줄었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인데 저는 이 소재를 쓸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 접한 상황이에요. 새 부서 및 TF에 들어갔다 혹은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했다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혹은 상황 변화,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추가되었다. 경쟁사가 생겼다. 혹은 어떠한 정책이 생겨서 복잡한 상황이었다. 내가 주택금융공사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대출 제도가 생겨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나는 이렇게 다각적으로 적응했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각적 접근은 뭐냐면 선생님 너무 창의성인가요가 아니라 될 때까지 노력했냐요. 우리 주금공을 예시로 계속 이어드릴게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여러분이 인턴을 하셨어요. 근데 새로운 대출 제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했더니 고객 밀리고 짜증날 텐데 나는 이 고객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이 고객들이 결국 덜 기다리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정확성 높이기 위해 이렇게 할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정리한 거예요. 바로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 업무에 내가 침착하게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한 경험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인데 여기에서 나는 뭘 중요하게 고려했는가 뒤에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행정이나 요양직 모두 뭔가 새로운 거에 들어갔던 경험으로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자세로 새로운 업무나 조직이나 변화에 적응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상황의 변화, 새로운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나는 이런 업무를 맡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변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때에는 어떠한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나는 이 요소에 맞춰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어요.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하반기 문항을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창의적 문항 작년 하반기 문항 갖고 와봤습니다. 유통기업 업무 당시에 그 새 인기 상품의 할당 업무를 새로 맡게 됐대요. 새로 시작한 거죠.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데 당시 공장의 문제로 시즌 상품 재고가 한정돼 있는데 순환시키잖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튼 나에게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높은 매출을 끌어내면서도 30개 매장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했기에 전 조직의 동의가 가장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혹은 모든 동료들의 불만의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서 각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매장에 공유하고 취합했고요. 둘째, 이렇게 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 다음에 반영한다고 했고요. 나아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 사람들의 불만을 최소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 조직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거에 입각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합도가 낮지만 여러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통기업 소재를 갖고 와봤고요. 의견을 취합했다, 매장에 공유했다, 의견을 반영할 거다, 객관적으로 납득시켰다. 이게 전 조직이 동의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방안을 쓴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질문에 적합한 답을 쓰고 싶다. 이 딱 생각이 있으시다면 먼저 방안을 쭉 한번 써보시고 나는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 좀 기한 내에 맞추는 걸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 모두의 동의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 갖고 있는 자원 안에서 활용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자원, 기한, 고객, 만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양직 소재 한번 볼게요. 방안을 고안해 일거양득을 이뤄냈다. 두 발씩 있는 소제목 있는 버전이에요.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면서 실습생 대거 유입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던 경험이 있대요.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새 실습생이 다량으로 들어오면서 교육과 환자 치료를 동시에 하는 상황이었대요. 이렇게 전혀 다른 두 대상을 함께 지원해야 할 때는 환자의 안전, 소홀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지만 실습생과의 동반 성장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첫째, 이렇게 해서 실습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환자랑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환자 전용 회복 영상을 만들자고 해서 같이 할 시간을 만들었고, 셋째,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넣을 부분을 되게 고민했는데 제가 여기에 환자의 안전으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 요양직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 안전, 환경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러 넣었지. 사실은 이 세 가지 본론으로 봤을 때 이게 들어가야 할 거는 이렇게 지원해야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이 두 자원을, 이 두 대상을, 환자와 실습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되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게 맞아요. 사실 얘는 실습생과 다른 자원을 활용했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적합도가 낮을 수 있는데 우리 요양직 지원자분들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보호자에 대한 환자에 대한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통합병동에 처음 배치가 되면서 어려웠지만 이 통합병동 보호자 없이 있는 환자들의 정신적인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리고 빠르게 퇴원을 좀 독촉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처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 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대망의 4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원래 권보의 4번은 늘 전문성 문항이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보실 필요 없이 그냥 전문성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 볼게요. 스스로 부족한 점과 개선할 점을 찾으려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해서 본인의 역량을 향상했던 경험에서 자발적으로 왜 요청을 했는지,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뭘 노력했는지를 작성해달래요. 이게 사실 면접에 나올 질문이거든요. 권보 면접에서 굉장히 자주 묻는 빈출 질문 중 하나인데 본인이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보완 중인 것은? 이라는 질문으로 많이 나와요. 그거를 자기소개서 질문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전문성 문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문성에 좀 행정직으로서 요양직으로서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전문성을 작성을 하셨다면은 그 4번 문항을 활용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차별화된 전문성이라고 생각해라는 흐름으로 그냥 풀어주셔도 돼요. 웬만하면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거는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게 애매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행정직, 요양직 소통이 모두 중요한데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건 좀 리스크가 커서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얘 이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의 4번을 보자마자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직무기술서 행정직, 요양직이죠. 이거 보시면서 이 직무에는 이런 역량들이 요구되는구나를 먼저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좀 이게 메인이 아닌 거, 예를 들어 행정직에서는 민원응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요양직에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게 가장 중요한 의료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난 행정직과 요양직에 활용이 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조금 벗어난 것들 한 건 뭐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제작이나 외국어 고객 응대, SNS 마케팅, 뭐 세금 관련 이해, 법에 관련 이해, 뭐 디지털 관련 이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피드백을 요청해서 내가 개발해왔어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 노인심리에 관련된 부분, 탁과 병동에 대한 얘기들, 뭐 영양이나 운동치료,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로 찾아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요청했던 이유는 뭐 관련 업무를 맡게 돼서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고 당시 피드백이 넌 이런 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라고 들어서 내가 얘를 채우기 위해 자격증도 땄고 수업 이수도 하고 실제로 경험도 하면서 얘를 쌓아왔어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템플릿 볼게요. 어떠한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은 어떠한 직무에게는 이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는 어떠한 피드백을 요청을 했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피드백을 요청했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혹은 이러한 업무를 맡게 되면서 이러한 피드백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 대상자가 선배가 혹은 선임이 이런 피드백을 해주면서 나는 이 피드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입사 후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요양직의 경우 가장 베스트는 다른 지원 자격도 조금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키워드 싸움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간호 쪽에만 계셨다면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공부를 했다던가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뭔가 좀 공부를 해봤다던가 보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플러스 되는 다른 직무 우리 요양직은 물리치료사, 간호사 이렇게 막 건강직 특히 영양사 이렇게 지원할 수 있잖아요. 요양직과 건강직을 통틀어 봤을 때 이런 것들 이런 직업들이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네? 그럼 내가 간호사인데 간호사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직렬 중에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뭐 있지를 찾아봐 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각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쭉 나열하고 여기에서 내가 뭘 쌓았다 라는 걸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예시를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로 작성한 행정직은 새로 작성했습니다. 볼게요. 외국인 고객 응대 역량은 미래 행정직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함양을 해왔대요. 인턴 당시 창구에서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다 보니까 소통상 오해가 발생해서 객관적인 영어 실력이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피드백을 요청한 이유죠. 그래서 당시 관련 전담 창구 상사님께 이 회화 연습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좀 받았고 최대한 다양한 언어 사용 환경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필요한데 부족한 것 같아서 피드백 해주세요 했더니 이런 피드백이 나왔고 그래서 내가 이 피드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노력했다까지 나오면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영단어 및 문장에 대한 이해를 쌓고 더불어 회화 가능한 환경을 찾았고 나아가 직접 창구에 앉아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면서 했더니 지금은 영어 응대 매뉴얼을 제작할 정도로 실력이 함양되었어요 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가가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피드백을 받고 멈춰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인가만 드러나면 돼요. 제가 뭐 영어 중국어를 예시로 든 이유가 실제로 요즘 면접 수업을 하다 보면 영어 중국어를 예시를 드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가장 이해하기 편하라고 좀 끌고 왔고요. 이것 외에도 여러분이 입사 후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좀 노력을 해왔다라고 해주시면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뚱딴지같이 전혀 관계없는 걸 끌고 오시면 안 되고 무조건 행정직으로서 요양직으로서 갖고 있으면 플러스가 될 만한 것들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정직 특히 행정직 지원자분들 민원응대 역량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원응대 역량을 쓰실 경우에 얘는 사실 잘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응대 역량이 부족하다고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민원응대 역량, 소통 역량도 너무 뻔하기 때문에 물론 쓰셔도 합격하실 수 있지만 저라면 조금 다른 키워드의 소재를 찾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요양직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하지 않는 부분도 헤아리는 요양직이 되고자 노인질환에 대한 이해를 쌓아왔대요. 왜? 내가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이 고령 환자의 경우 이러한 문제 역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임께서 점차 고령 환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라는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의료 및 간호
법적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요게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은 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피드백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그럼 예를 바꾸자면 병동에서 근무할 당시 정신적 및 일상 회복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에 첫째, 일상 속 재활운동에 대한 예를 쌓았대요. 둘째, 만성질환관리법을 배웠대요. 셋째, 고령심리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대요. 입사 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운동과 영양, 심리를 모두 배우신 분들은 없겠지만 면접 수업하다 보면은 사실 그 코앞에 있는 면접을 대비해서 영양 관련 공부나 운동 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 면접에서 좀 받아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공부해서 받아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정 없다 싶으면은 이렇게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이런 공부를 했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심리만 메인으로 잡고 간다면 심리 관련해서 책을 읽었다, 심리 관련해서 이제 상담사 공부를 해봤다, 심리 관련해서 말법 봉사를 해봤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관보 자기소개서 정리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최대한 직무와 직무와 한 일과 비슷한 일을 찾는 거. 두 번째는 문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것. 세 번째는 본론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관보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냐를 많이 보고 묻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점 유의하시면서 본론의 길이를 가장 길게 작성하시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관보 5월에 면접 강의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